안녕하세요.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얼마 전에 서울대가 2015학년도 이 대입 입시 전형안을 발표한 이후에 주요 대학들의 변화가 눈에 보이는데요. 연세대와 고려대 2015학년도 전형안을 살펴보면 이 수시 논술 전형을 축소하면서 이 축소 부분만큼 학생부 종합 전형을 늘렸고요. 또 모든 전형에서 이 우선 선발을 폐지합니다. 또 정시의 경우에는 가군에서 나군으로 이동을 하면서 이 모집 인원을 소폭 확대한다는 게 주요 내용인데요. 이달 중으로 대교협이 각 대학들의 입시안을 취합한 2015 대입 기본 계획을 발표하면 좀 더 자세한 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입시 변화의 중심에 있는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 가자에서 가장 빠르고 정확한 소식 계속해서 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험생들을 위한 정시 상담 이어갈 텐데요. 오늘도 함께해 주실 전문가 선생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험생들에게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시죠. 하나고등학교 전경원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고등학교 교사 전경원입니다.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는 여러분들의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돕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러분의 최선의 전략을 짜 주실 전문가 두 분의 선생님들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따뜻한 상담으로 수험생들의 수호천사로 불리는 분이시죠. 성공여고 이정수 선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공여고 교사 이정수입니다. 이제 시험도 다 끝나고, 졸업고사도 끝나고, 이제 이번 주면은 논술고사도 끝나는데, 이번 시험에만 그 대학교에 가는 거에만 매달리지 말고 책도 좀 읽고 그 마음을 좀 이렇게 따뜻하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진학 프로그램 개발을 선도하는 분이시죠. 진학계 빌 게이츠 배재고등학교 이정영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배재고등학교 교사 이정영입니다. 지금 다음 주면 성적표가 나올 텐데요. 정시 성적표 같은 정시 같은 경우는 성적표가 나오면 거의 그 성적에 따라서 대학을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적에 따라 가는 것보다는 자신이 희망하는 직업, 그런 군을 찾아가지고 어떤 그 학과를 선택하는 그런 방법이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진로나 적성도 잘 따져봐야 되겠죠. 자,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는 2014학년도 정시 무료 상담 지금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정시 무료 상담은 12월 20일까지 계속해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 신청 마감은 12월 12일까지 선착순으로 마감된다는 점 꼭 참고하시고요. 2014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에 대해서는 정경원 선생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TBS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 마련한 2014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는 12월 8일 일요일입니다. 오후 2시죠. 서울시청 신청사 다목적홀에서 열리고요. 1부에서는 2014학년도 정시 모집 특징과 지원 전략에 대해서 강의를 드리고요. 2부에서는 주요 대학 지원 전략을 주제로 강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정시 무료 상담과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에 대한 문의는 전화 02-311-5441번부터 2번으로 문의를 해주시고요.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험생과 학부모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오늘의 시간표 만나보겠습니다. 네, 정시 상담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정시 상담은 가채점 점수를 바탕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표가 나오고 실제 입시에서는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꼭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자,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미리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번에 수능을 치른 고3 학생입니다. 네. 수능은 어떻게 좀 잘 봤나요? 어때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그래도 뭐 네. 잘 본 점도 있고 좀 아쉬운 점도 있고 할 겁니다. 자, 오늘 상담을 좀 잘 받아보도록 할 건데요. 이번 상담과 분석은 이정영 선생님께서 해주실 겁니다. 우리 학생 이정영 선생님과 인사 나눌게요. 예, 우리 학생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가채점 해본 결과 어때요? 본인 정시 전략 좀 짜고 있나요? 짜고는 있는데요. 수시에서 붙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좋아요. 그래서 오늘 어떤 점이 궁금해서 상담 시청하셨나요? 제가 제 가채점 성적으로 서울권에 있는 대학에 갈 수 있는지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아, 네. 우리 학생 정시에 어떤 대학을 지원할지 고민이 많을 텐데요. 학생에게 유리한 대학을 잠시 후에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네. 네. 우리 학생이 원하는 점, 서울권에 있는 대학으로 좀 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학생의 자료를 바탕으로 선생님께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화면으로 보면서 설명 들어볼게요. 네. 지금, 우리 학생의 전학년 평균 내신 등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어가 2.6등급이고요. 수학이 3.7등급, 영어 2.2등급, 과학 2.4등급으로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을 했을 때 2.72등급입니다. 수능 예상 접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A 92점, 약 2등급 정도 나올 것 같고요. 네. 수학 B 55점에 약 5등급 정도 예상되고요. 영어 B 80점에 3등급 정도 예상됩니다. 과학탐구에서는 생명과학이 33점에 4등급 정도, 그리고 화학이 29점에 4등급 정도 해서 탐구 평균도 한 4등급 정도 나올 것 같고요. 국어, 영어, 수학, 탐구 두 과목을 했을 때 평균 한 3.5등급이 예상됩니다. 네. 희망대학도 볼게요. 네, 희망대학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정시에 지금 가군에 강원대학교 간호학과를 지금 희망하고 있고요. 나군에서는 숭실대학교 정보통신 전자공학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수시 지원한 대학도 볼게요. 네, 수시에 지금 현재 1차가 있고 2차가 있었는데요. 1차에서 이미 숙명여대 화학과 그리고 경희대 화학과 역시 다 불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익대 정보컴퓨터공학부 학생부 중심으로 지원을 했었고요. 네. 숭실대 일반 역시 전형을 지원했었습니다. 네. 수시 2차는 수능 이후에 접수를 했는데요. 광운대 전자재료공학과와 그리고 서울여대 화학과를 지원을 했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성적을 좀 살펴봤는데요.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과 가채점 점수 어떻게 보시나요? 예,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원점수에 비교했을 때 실제로 약간 성적이 부족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네. 내신 성적은 좀 더 괜찮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채점이 약간 특히 수학 부분에서 네, 약간 네.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네. 또 과탐도 역시 약간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학생 같은 경우 이제 자연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네. 어떤 수학과 과탐형에서 좀 더 성적이 부족한 것이 좀 약간 아쉽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네. 네. 네, 우리 이정영 선생님께서 방금 이제 또 지적을 해주셨다시피 우리 학생이 자연계열에 속한 학생인데 수학과 과학 성적이 좀 다소 저조한 편의 성적을 좀 보였는데 이 점이 굉장히 아쉽게 지금 느껴지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일단 가채점 점수를 기준으로 우리 학생에게 가장 유리한 영역별 조합은 어떤 것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지금 대학 수학능력 시험 원점수 가지고 이제 실제 대학에서 활용하는 표준점수라든가 그리고 백분위로 이제 변환해가지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표준점수를 보시면요, 국어, 수학, 영어, 과학, 탐구 일괄 적용을 했을 때요, 25%로 균등하게 적용을 했을 때 표준점수가 약 457점이 예상이 되고요. 네. 그리고 반영 영역이 수학이나 과탐 영역에 좀 반영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 학생 같은 경우가 지금 수학하고 과탐을 못 봤기 때문에 네. 좀 불리해집니다. 따라서 균등하게 적용되는 25% 이렇게 적용됐을 때가 가장 성적이 좀 좋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특히 백분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백분위 똑같이 균등하게 분할을 했을 때 약 네. 291.5점으로 가장 성적이 우수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 그래서 이런 학생 같은 경우는요, 전년도에 비교했을 때 세 개 영역을 이렇게 같이 반영하는 대학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올해는 이게 수능이 특히 교차 지원 같은 것도 허락을 해주는 네, 그런 대학들이 네, 이제 네. 없어지면서 네. 많이 없어지면서 나머지 세 개 대학을 반영하는 대학을 좀 찾는다면 네. 좀 많이 좀 최고의 조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수학 부분이 조금 아쉽네요. 네. 학생에게 유리한 조합을 좀 살펴봤는데요. 우리 학생이 수시에서 6번의 기회를 지금 다 썼습니다. 아쉽게도 숙명여대와 경희대는 불합격을 했고 지금 홍익대와 숭실대, 광운대, 서울여대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까 학생이 수시에 되도록 좀 가고 싶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우리 학생의 그 수시 합격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될까요? 네. 지금 학생에게 한번 먼저 저도 질문 하나 해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우리 학생 좀 잘 듣고 계시죠? 네. 수시에 지원하는 대학 중에서 혹시 합격했을 때 가장 가고 싶은 대학 혹시 있나요? 저는 숭실대학교요. 숭실대학교요? 네. 네, 그래요. 지금 그 수시 지원한 그 결과를 보니까 홍익대 같은 경우가 지금 최저학력 기준이 2개형의 2등급이에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역시 우리 학생이 지금 맞추기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숭실대 같은 경우는 최저학력 기준이 2개형역 100분위 합이 154 이상입니다. 네. 충분히 수능 최저 이상 성적을 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네. 아마 12월 7일 날 합격자 발표가 그날 네. 있을 텐데 네. 좀 기다려보면 아마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리고 수시 2차 같은 경우는 광운대와 서울여대 모두 다 최저학력 기준을 맞췄기 때문에 네. 우리 학생이 지원하는 경우거든요. 네. 특히 그 광운대 같은 경우도 국어 2등급, 영어 3등급 예상됩니다. 광운대는 이제 2개형역 5등급이고요. 최저학력이 네. 역시 최종 합격자 발표 날을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서울여대 같은 경우는 1단계에서 5배의 수를 선발합니다. 네. 그런데 1단계 경쟁, 지금 현재 지원 학생 같은 경우는 화학과가 12.8대 1의 경쟁률인데도 1단계 경쟁률이 5배수이기 때문에 한 2.56대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그렇다는 경우는 우리 학생이 지금 학생부 성적이 2.7 정도 되거든요. 네. 좀 나쁘지 않기 때문에 1단계를 좀 기다려보고 1단계 통과가 됐을 때 면접, 2단계 면접을 들어가는데요. 그 면접에서 잘 준비를 해준다면 역시 또 잘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숭실대 그리고 광운대 그리고 서울여대가 다 최저학력 기준을 만족시키기 때문에 차분하게 최종 합격자 발표를 기다린다면 아마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수시에서 좀 좋은 소식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숭실대와 광운대, 서울여대가 만족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서울여대 같은 경우에는 1단계 통과를 하고 나면 면접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네. 정경호 선생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네네. 서울여대 수시 2차 면접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우리 학생이 지금 방금 이정현 선생님께서 분석을 해주셨듯이 숭실대학교하고 광운대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기 때문에 12월 7일 합격자 발표를 기대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서울여대 수시 2차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2의 경우에는 심층 면접에 대한 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기초 학업 능력과 전공 적합성 그리고 인성과 의사소통 능력을 심층 면접에서 주로 평가를 하는데요. 기초 학업 능력 평가의 경우에는 우리 자연계 학생이기 때문에 수학과 영어 관련 제시문을 주고 제시문을 토대로 해서 논리적 사고 능력과 가치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대비할 필요가 있고요. 또 인성평가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겪은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이 질문의 내용에 응답하는 내용을 통해서 인성평가가 이루어지니까 이 점을 좀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면접 준비도 좀 꼼꼼하게 잘 해야겠습니다. 우리 학생 또 근데 정시를 또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우리 학생이 정시에서 지금 강원대와 숭실대를 희망하고 있는데 이 희망대학의 특징과 합격 전략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주시죠, 이정현 선생님. 예. 우리 학생이 그 희망하는 그 정시 대학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화면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강원대 간호학과입니다. 강원대 간호학과는 현재 올해 20명을 모집하고요. 점수 지표는 100분위를 활용합니다. 학생부가 23.1 그리고 수능이 76.9를 같이 반영을 하고요. 네. 작년도 같은 경우 30명 모집에 96명이 지원을 해서 3.2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네. 작년도 100분위 성적을 보니까요. 327점 정도가 최하 25%, 하위 25%에 해당되더라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더 이게 낮춰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320점 정도로 제가 가능 성적을 좀 봤고요. 네. 지금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가산점을 적용하게 되면 네. 한 315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차이가 약 5점 정도가 좀 약간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군과 나군에도 있는데 나군 같은 경우는 간호학과가 대표적으로
수능 100% 선발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수능보다는 학생부가 좀 더 좋기 때문에 네. 가군에 지원하는 게 좀 더 유리하고요. 전체적으로 조금 상향 지원이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작년도보다는 좀 약간 하향세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국립대라는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우리 학생이 한번 소신껏 지원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나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군 숭실대 정보통신전자공학부인데요. 올해 47명을 모집하고 표준점수를 활용합니다. 그리고 학생부 30, 수능 70으로 해서 선발을 합니다. 작년도에 77명 모집에 427명이 지원해서 5.5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요. 지원 가능 성적 역시 작년도에는 이 숭실대가 다군에서 선발했었습니다. 네. 다군에 선발하면 다군이 약간 갈 수 있는 대학들이 좀 없기 때문에 네. 성적이 약간 상향 조정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점을 봤을 때 나군으로 옮기면 올해 이제 나군을 옮겨서 선발하기 때문에 점수가 10점 이상 내려가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해보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시 상당히 상향 지원이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좀 그 합격 전략을 말씀드리면 역시 이 숭실대도 가군과 나군에서 분할 모집을 하는데요. 가군에서는 역시 수능 100% 선발입니다. 나군이 학생부가 30% 반영되기 때문에 나군이 좀 더 유리하고요. 그리고 나군으로 이동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합격선이 약 10점 이상 정도 하락이 예상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워낙에 수리하고 그다음에 과탐이 안 좋기 때문에 너무나 상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자, 희망대학에 대한 분석을 봤는데요. 우리 학생한테 좀 물어보겠습니다. 사전에 보낸 그 입시 상담서를 보니까 장래 희망이 딱히 없다라고 보내왔는데요. 혹시 이 학과를 고를 때는 어떤 기준으로 골랐을까요? 제가 뽑는 인원수가 많은 학과를 골랐어요. 인원수가 좀 많아서 그래도 될 것 같은, 더 모집단이? 나을 것 같은, 네, 학과를 골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정수 선생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우리 학생처럼 장래 희망을 딱 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학과를 선택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하면 좋을까요?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될 게 가장 싫어하는 과목, 잘 못하는 과목을 많이 배우는 학과는 아무래도 가서 굉장히 견디기가 힘들겠죠. 네. 그 정도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래 희망이 아직 모르니까 그 몇몇 관심 있는 학과는 이제 굳이 좋은 걸 고른다면은 들어가 봐서 이렇게 좀 호기심이 가고 관심이 가는 그런 학과 쪽으로 이제 그 후보군을 정하는 게 좋겠어요. 네. 그래서 그냥 뭐 인원수가 많다고 그래서 그러는데 그 대학생 중에 한 30% 내지 40% 정도가 그 학과에 흥미를 못 느껴서 그만두거나 바꾼대요. 그래서 네네. 그 어느 정도는 좀 생각을 해보고 선택을 하는 게 좋겠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이정영 선생님께서 지금 우리 학생이 이제 구체적인 어떤 학과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관심사를 좀 토대로 해서 정시해서 희망하는 학과를 감안할 때 어떤 대학을 추천해 주실 수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 우리 학생이 그 장래에 대한 구체적인 희망이 없다는 게 좀 약간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가군에서 선택한 간호학과를 포함해서 앞으로 미래에 약간 그 희망이 있는 약간 네. 장래성이 있는 그런 학과를 선택한다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런 학과들이 이제 에너지 관련이라든가 환경 관련 그런 쪽이 상당히 앞으로 굉장히 상장가를 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런 걸 보고 이 화면 보면서 정시 추천 대학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가군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군에 제가 다 강원대학교를 제가 추천을 했습니다. 상향, 적정, 하향으로 다 강원대를 했는데요. 강원대 같은 경우는 이제 국립대학이고, 그리고 제가 그 본인이 희망하는 또 간호학과도 있긴 하지만, 환경공학과 같은 경우가, 앞으로 미래에도 좀 환경 쪽이다 보니까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제가 그 적정으로 환경공학과를 선택한 이유는, 환경공학과 같은 경우가 수학비를 고정으로 박아놨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학비를 고정으로 했다는 얘기는 수학비 응시자들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하향 지원하는 가정교육과 같은 경우는 이제 여학생이기 때문에 제가 교육 쪽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추천을 했고요. 특히 이제 교육학과 같은 경우는 그 다른 부전공으로 또는 복수전공으로 해가지고 뭐 수학도 해도 되고요. 네. 국어도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복수전공을 해가지고 학교를 합격하기를 원한다면 지원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나군 한번 보겠습니다. 나군은 본인이 역시 선택한 숭실대가 약간 상향이고요. 수원대 수학과와 하향으로 전북대 정보소재공학과를 제가 추천을 했는데요. 수원대 같은 경우는 역시 수학
가산점이 붙어 있어요. 네. B 영역에 대해서. 네. 그래서 가산점이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은 상당히 좀 유리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특히 지금 수능만 100% 반영하지 않고 수능 70%와 그리고 학생부 30으로 반영한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전북대는 국립이고요. 더 우리 학생한테 좋은 게 전북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 50과 수능 50, 즉 학생부가 되게 많이 들어갑니다. 네. 그만큼 우리 학생한테 더 유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군 보겠습니다. 다군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학생이 서울에 있는 대학을 어디 갈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제가 찾다 보니까 그나마 그 여대가 좀 하나 있는데 작년에 그 동덕여대 같은 경우가 3개 영역을 반영해서 학생을 선발했었어요. 근데 네. 올해 4개 영역으로 바뀌면서 그리고 영역별 반영 비율도 25%씩 균등하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점이 약간 좀 매력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단국대 그리고 상지대 간호 쪽과 임상병리 쪽을 했는데 역시 이것도 취업이 더 잘 되는 그런 학과라고 할 수가 있고요. 둘 다 가산점을 준다는 그런 또 장점이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희망대학 또 추천대학까지 들어봤는데요. 우리 학생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을까요?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처럼 캠퍼스 대학교에 가면 본교로 소속 변경을 하기가 쉬울까요? 본교로 옮길 네. 수 있는지. 네, 그걸 갖다 이제 소속 변경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캠퍼스 소속 변경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쉽지는 않아요. 네. 특히 그 캠퍼스를 가지고 있는 대학이 그런 그 소속 변경이 가능하다는 그런 그 장점을 부각시키면서 신입생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소속 변경이라는 것이 기회가 주어지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상위권 학생들에게 많이 소속 변경이 주어지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또 시험을 봐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또 이론 제한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반드시 해당 대학에서 알아보는 것이 더 네. 정확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만 바라고 지원을 하기에는 네.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상담 많이 도움됐나요, 우리 학생? 네. 네, 알겠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전략을 잘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화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정경원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강원대학교를 희망하는 고3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수시에서 합격 가능성은 숭실대와 광운대, 서울여대의 경우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최종 합격자 발표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유리한 조합은 수학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영역을 반영하는 대학이고요. 정시 추천대학은 다군에서 강원대 간호학과 상향입니다. 나군 수원대 수학과 적정이고요. 다군에서는 단국대 천안 캠퍼스 임상병리학과, 상지대 간호학과 적정으로 추천해드립니다. (2014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합격을 위한 마지막 관문, 정시. 나에게 맞는 맞춤형 전략을 세워라. TBS 2014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 2013년 12월 8일 일요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신청사 다목적 홀에서 열리는 이번 입시 설명회는 1부 2014학년도 정시 모집의 특징과 지원 전략, 2부 2014학년도 주요 대학 지원 전략을 주제로 진행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TBS 교통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 가능하며 문의 전화는 02-311-5441에서 2번까지입니다. TBS 2014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에 많은 신청 바랍니다. 본 입시 설명회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2교시는 결정적 코치 합격연구소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을 좀 알아볼까요? 네, 이제 대부분의 대학에서 수시 논술 전형이 끝나가고 있는데요. 네. 경찰이 대학 입학 수시 전형 논술 시험에 응시한 대리 응시자들이 있다는 그 업체의 어떤 의혹이 있어서 사실 확인에 나섰다고 합니다. 네. 이번에 수능이 어렵다 보니까 수시에 더 많이 몰렸다고는 하지만 이런 대리 응시 의혹까지 나타나는군요. 네.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있을까요? 네, 현재 경찰에서는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해당 업체의 이메일 계정을 조사하는 한편 또 언급되고 있는 대학들에 대해서 대리시험이 실제로 일어났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해당 업체는 학부모나 수험생이 자주 찾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메일 계정을 남기고서 또 유명 대학의 대리시험에 성공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고객들을 유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이제 논술고사도 정리가 되는데 우리 수험생 여러분과 학부모들은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런 절박한 마음을 악용했다는 게 또 좀 화가 나기도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번 주를 끝으로 이제 좀 마무리가 수시가 될 텐데 네. 지금까지 치러진 그 대학의 논술고사는 예상대로 교과서 위주로 좀 출제가 됐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 대학들이 올해 논술고사를 치르면서 공통적인 특징은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 제시문을 출제하고 있다는 점이고 때문에 이제 학생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도 예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반면에 A형과 B형 수준별 수능을 실시하면서 정시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커졌기 때문에 수시 논술 응시자 수가 상당히 높아졌고 경쟁률도 높아졌다. 네. 이런 점들을 유념하고 수시와 정시를 잘 대비할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올해 그 정시 모집에서 수능 성적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이 더 늘었다고 하는데 얼마나 늘어났을까요? 네, 올해 정시에서 수능 성적만으로 선발하는 대학이 늘어난 수를 좀 보면요.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97개 대학에서 올해는 107개 대학, 그리고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98개 대학에서 112개 대학으로 각각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총 24개 대학이 늘어난 것인데요. 수능 100% 전형과 우선 선발 전형 등 모두 수능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것은 사실인데 반영 영역 그리고 반영 비율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 학점 점수로 계산했다가는 이제 낭패를 보기 쉬우니까 대학 요강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조합을 찾아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19일이면 이제 정시 모집이 시작이 되는데 마지막으로 이 정시 모집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 위해서 주의할 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앞서도 우리 이정영 선생님께서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맞는 학과 선택이 가장 중요하고요. 네. 두 번째로는 입시 요강을 보는 자세가 조금은 객관적인 자세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모든 학생들에게 특정한 학생들에게만 유리하게 전형 요강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요강을 읽을 수 있는 객관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단순하게 수능 총점을 단순 계산식으로 계산하면 큰 착오가 생기니까 반영 비율, 그 다음에 가산점, 또 A형과 B형의 선택 유무에 따른 유불리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잘 살펴보고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전략이고요. 마지막으로는 면접고사에 대한 과시는 금물이다. 그래서 사실은 면접고사라는 것은 수능 점수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동점자라든지 아니면 동점자라든지 수능 점수가 한 2, 3점 정도 차이 났을 때 면접고사를 통해서 이렇게 뒤집을 수 있는 것이지 정시에서는 면접고사를 통해서 과감하게 뭐 지원한다는 것은 좀 불리한 선택이기 때문에 너무 과신하지 않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아직 정시 원서 접수까지 한 3주 정도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와 함께 최선의 전략을 잘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교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3교시 상담 이어지겠습니다. 교시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정시 상담 해드리고 있는데요. 정시 상담은 가채점 점수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능 성적표가 나오고 실제 입시에서는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꼭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두 번째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 이번에 수능 본 고3 학생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날씨가 많이 추운데 감기는 안 걸렸어요? 네, 안 걸렸어요. 네, 다행입니다. 자, 오늘 전략을 좀 잘 짜볼 건데요. 이번 상담과 분석은 이정수 선생님께서 해주실 겁니다. 우리 학생 이정수 선생님과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수시 6회 다 지원했죠? 네, 그리고 이제 정시 지원해야지 되겠죠?
네. 예, 그래서 오늘 어떤 점이 궁금해서 신청하셨나요? 제가 재수는 가뜩이면 피하고 싶은데, 제가 서울에 있는 대학 중에서 제 성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학교가 어떤 학교가 있는지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너무 좌절하지 말고 정시에 갈 수 있는 대학 이제 선생님하고 같이 연구해보고 찾아보도록 합시다. 네. 재수는 좀 피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희망하는 대학을 좀 갈 수 있을지 전략을 좀 잘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선생님께서 사전에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화면으로 자료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학생의 그 내신 성적을 살펴보면 국어 2등급, 영어 1.26등급, 수학 3.28등급, 사회 2.3등급에서 평균 2.21등급이 되겠고요. 네. 그 표준 수능 가채점 점수를 보면 원점수가 국어를 아주 잘 봤어요. 국어가 90점. 그래서 평균 예상 등급이 3등급. 수학이 72점, 영어비 85점, 세계사 47점. 해서 그 원점수 총점은 337점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은 가군의 동국대 사학과, 한국외대 베트남어과, 나군의 세종대 신문방송학과, 정시다군의 상명대 영어교육학과, 한국외대 글로벌 캠퍼스의 영어 통번역학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수시 볼게요. 그다음에 수시에 그 한국외대, 동국대, 세종대, 한국외대 동국대하고 그다음에 그 숙명여대, 한양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는 논술 전형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홍익대 영어교육학과는 학생부 전형으로 응시하고 있습니다. 네. 희망대학까지 알아봤는데요. 우리 학생의 점수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수학하고 국어하고 그다음에 그 세계사를 굉장히 잘 봤습니다. 네. 그런데 역시 이 학생도 그 수학이 조금 떨어지는데 그 전체적으로 합해서 보면은 영어 수학 점수가 상당히 떨어지기는 하지만은 막상 이제 그 점수가 나와 보면은 표준 점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네. 예, 그 한번 신경을 써서 기다려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주에 수능 성적표가 나오면은 표준 점수라든지 백분위를 다시 한번 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네. 자, 우리 이선수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지금 동점대의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영역별 유불리와 유리한 조합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주시면 학생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화면 한번 보시죠. 그 표준 점수하고 백분위를 동시에 놔봤는데요. 표준 점수가 이제 그 중간에 그 전체적으로 예상 평균, 지금 이제 이거는 완전히 예측되는 거기 때문에 네네.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국어가 120점, 126점인데 이 학생의 경우 수학이 5점 정도가 부족하고요. 다른 거는 1, 2점이 좀 우수한 편입니다. 네. 그 다음에 백분위 쪽으로 가면, 가더라도 수학이 그 평균적인 점수보다 상당히 낮지만 상대적으로 국어, 영어, 탐구가 상대적으로 좀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백분위. 그래서 백분위 조합을 이제 유불리를 그래서 저는 그 표준 점수보다도 이제 백분위 조합을 한번 그 따져봤는데요. 국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수학이 들어가면 약간 불리해지고 국어 네. 수학을 제외한 국어, 영어, 탐구 영역이 이제 가장 좋아서 87.5로 평균이 가장 좋은 경우고요. 국어, 영어가 이제 두 번째인데 현실적으로는 아마 국수영탐을 이제 반영을 하는데 수학을 이제 좀 적게 반영하는 쪽을 고려해봐야지 되겠죠. 네. 예. 우리 학생 보니까 수학이 좀 많이 아쉽다고 선생님께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 어땠나요? 수학이 많이 어려웠어요? 네. 아, 목소리가 처음에 비교해서 너무 많이 작아졌어요. 네. 아, 수학도 그렇고 지금 탐구를 한 과목만 반영하는 대학을 찾아보는 게 좋겠다라고 선생님도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이정영 선생님께 좀 여쭤볼게요. 네. 탐구를 한 과목만 반영하는 대학은 어떤 대학이 있을까요? 예, 탐구를 한 과목만 반영하는 대학은 서울권에는 거의 없고요. 네. 지방권에 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가천대학교, 제가 가까운 여기 이 근처에 가까운데요. 한의예과를 제외한 가천대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 충주죠. 그리고 경기대, 그리고 상명대학교, 단국대학교 천안 캠퍼스, 그리고 강남대, 용인대 이런 대학들이
탐구를 한 과목만 반영하고 있습니다. 네. 탐구 같은 경우 한 과목만 반영할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합격선이 약간 상승할 가능성이 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잘 봤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다른 아이들도 똑같이 한 과목만 잘 본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약간 고려하면서 지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방금 이정영 선생님께서 조언해 주신 대로 탐구 한 과목 반영 대학을 눈여겨보되 다른 학생들의 어떤 그 경향성도 좀 살펴보면서 지원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조언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이정수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이 지금 있는데 이 대학들의 어떤 합격 가능성 한번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예, 이 학생이 가군에서 동국대 사학과, 나군에서 세종대 신문방송학과, 그 다음에 다군에서 상명대 영어교육과를 원했는데요. 지금 표를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네. 동국대 사학과는 표준 점수를 반영을 해서 수능 100%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그리고 국어 B형을 30%, 수학을 20%.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 학생에게 비교적 유리한 조합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지원 가능 성적이 원점수로 비교를 해본다면 356점이고 이 학생의 성적은 337점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이 학생이 유리한 비율로 반영한다 하더라도 성적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세종대 신문방송, 나군의 세종대 신문방송학과 같은 경우는 표준 점수와 이제 탐구는 100분위로 반영을 하는데 수능 70%, 학생부 30%를 같이 반영합니다. 그런데 이 학생 경우도 학생부 성적이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괜찮은 조합이기는 합니다. 네.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학생 지원 가능 성적이 347인데 학생의 성적이 337입니다. 물론 반응 영역은 조합은 굉장히 괜찮은데 나중에 계산해 보더라도 약간 상향이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저는 원점수 대비 점수 차이만 지금 제시를 했는데 네. 반영을 해본다 하더라도 약간 상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상명대 영어교육과 같은 경우는 표준 점수로 반영을 하고요. 상명대 같은 경우는 탐구를 한 과목만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유리하지 않나 그러는데 영어교육과 같은 게 이제 과 자체가 성적이 워낙에 높다 보니까 약 15점 차이가 나게 원점수상으로 봤을 때 아주 부족합니다. 네. 지금 희망대학을 원점수 기준으로 봤을 때 조금 부족한 감이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우리 학생에게 어떤 대학을 좀 추천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예, 저는 가군에 약간 상향이기는 하지만 가군에서 약간 상향으로 숙명여대 식품영양학과를 추천합니다. 왜냐면 이 숙명여대가 다른 학교가 이제 A, B형을 같이 옛날에 가나군을 같이 선택한 것처럼 A병을 같이 선택했을 때 가산점을 주는 게 아니라 숙명여대 같은 경우는 일정 비율을 A형을 수학 A형을 선택한 학생 또 일정 비율을 수학 B를 선택한 학생으로 자연계 인문계를 일정 비율로 그러니까 인문계 학생은 20%에서 50%까지 학과에 따라서 선발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 숙명여대 식품영양학과 인문 쪽으로 지원을 하면 지원 가능한 성적이 345점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고 이 학생의 성적은 337점으로 마이너스 8점인데요. 점수 조합 비율이 30, 20, 30, 20이잖아요. 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막상 성적이 나오면은 거의 여기에 인접하지 않을까. 그래서 상향이 아주 상향이 아니라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상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천을 합니다. 지금 여기 이제 나오는데요. 가장 잘 맞고 점수가 막상 나오면은 좁혀질 수 있는데 네. 식품영양학과도 마찬가지로 멀티미디어 과학과도 같은 조건으로 선발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쪽도 한번 눈여겨봐서 양쪽에 본인이 더 관심이 가는 쪽으로 한번 가군에서는 숙명여대를 지원해보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나군을 보면 나군에서는 좀 안정적으로 서울여대 언론영상학부를 추천했습니다. 이 학생이 희망하는 학과가 희망하는 요 계통이 있는 것 같아서 언론영상학부를 추천을 했고요. 점수 지표는 100분위로 하고 역시 반영 비율이 이 학생한테 굉장히 좋습니다. 배치표로 원점수상으로는 마이너스 1점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굉장히 안정권이 됩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나군에 서울여대 언론 영상학부를 지원을 한다면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다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군을 보면 다군은 이제 비교적 소신 지원으로 가천대 글로벌의 언론 영상 광고학과로 이제 아까
서울여대와 같은 맥락으로 비슷한 학과를 추천을 했는데요. 네. 반영 비율은 국어가 높고 국어가 높고 영어가 조금 낮아서 이 학생한테 약간 불리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영어 성적이 제일 좋기 때문에 네. 그렇기는 하지만 탐구를 한 과목이 세계사가 제가 100분이 90으로 계산을 지금 현재 예측을 했는데 네. 사실은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막상 그렇게 발표가 된다고 그런다면 이 학생한테 아주 유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약간 점수가 약간 남거나 네. 그런 정도에서 소신 지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천대 글로벌 캠퍼스의 언론 영상 광고학과 다군에 아주 안정적인 소신 지원으로 추천을 하겠습니다. 네, 네. 추천 대학까지 들어봤는데요. 우리 학생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을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아, 다 됐어요. 우리 학생의 경우는 지금 표준 점수와 그 100분위 점수를 잘 따져봐야 된다고 네. 앞에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정경원 선생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네. 학생들이 정시 지원을 할 때 자신에게 좀 유리한 조합으로 그 표준 점수와 100분위 반영 대학을 어떻게 찾아보면 좋을까요? 네. 우선 우리 학생들이 이제 정시가 다가오면요. 다양한 자료집이라든지 배치표 이런 게 제공이 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의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홈페이지에 공지된 요강을 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는 표준 점수와 100분위를 동시에 같이 사용하는 대학들이 많이 있고요. 네. 또 이제 중위권 대학들 같은 경우는 정시에서는 주로 100분위를 사용하는 대학도 꽤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또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들의 경우에 요번에 난이도가 좀 높았던 수학이라든지 영어에서 좀 고득점을 했다면 이런 학생들은 표준 점수의 어떤 유리함이 또 확보가 되기 때문에 표준 점수를 또 적극 반영할 수도 있는 그런 다양한 전략들이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수능 성적표를 받은 이후에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영역과 조합을 입학 요강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이 우리 학생들이 취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에 점수가 좀 나오고 나면 또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상담 받아보니까 어떤 대학에 지원해야 되겠다. 우리 학생 좀 감이 잡히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상담 내용 잘 참고하셔서 전략 짤 때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정경원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에게 가장 유리한 조합을 살펴보면요. 수학의 반영 비율이 낮고 탐구에서는 한 과목만 반영하는 대학이 가장 유리합니다. 정시에서 지원할 때 우리 학생이 고려해야 할 점은요. 안정지원시는 100분위 선발대학이 변수가 많다는 점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시에서 추천대학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가군에서는 상향 지원에 해당합니다. 숙명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가 해당이 될 것이고요. 나군은 안정에 해당합니다. 서울여자대학교 언론영상학부를 추천해드리고요. 다군에서는 소신지원에 해당합니다. 가천대학교 글로벌 캠퍼스 언론영상광고학과를 추천해드립니다. 구체적인 전략으로 반드시 합격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대학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 정시.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가 국내 최정상 입시 전문가와 함께 1:1 무료 정시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전문가들의 입체적 분석으로 나에게 맞는 정확한 전략을 제시하는 TBS 1:1 무료 정시 컨설팅.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2014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합격을 위한 마지막 관문 정시. 나에게 맞는 맞춤형 전략을 세워라. TBS 2014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 2013년 12월 8일 일요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신청사 다목적 홀에서 열리는 이번 입시 설명회는 1부 2014학년도 정시 모집의 특징과 지원 전략, 2부 2014학년도 주요 대학 지원 전략을 주제로 진행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TBS 교통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 가능하며 문의 전화는 02-311-5441에서 2번까지입니다. TBS 2014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에 많은 신청 바랍니다. 본 입시 설명회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이번에도 상담을 좀 해보니까 아무래도 정시보다 수시에서 좀 됐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학생들 많은 것 같습니다. 수시 지원한 학생들도 참 많은 것 같은데 수시에 합격하고 나면은 알아둬야 할 주의사항 같은 거 어떤 게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이정현 선생님께 좀 여쭤볼게요. 예, 수시에 합격하게 되면 일단 정시에는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그 수시에 지원할 때는 상당히 신중하게 지원을 네. 하거든요. 내가 정시에서 충분히 갈 수 있는 대학은 거의 다 지원을 하지 않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고요. 네.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수시에 그럼 2군데 이상이 합격했을 경우에는 또 그 행복한 건데도 네.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경우에는 뭐 발표 날짜에 따라서 나 처음 발표했던 그런 학교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일단 가등록을 먼저 해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발표하는 대학이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이라고 한다면 가등록 취소를 하고 다시 그 대학에 등록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2군데 이상 되는 건 겨우 뭐 그게 큰 고민이 될 건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네, 네. 그래서 정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꼭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 가등록이라도 해놓고 최종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상담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소중한 상담 함께 해주신 이정수 선생님, 또 이정영 선생님, 또 정경원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내일은 대입의 마지막 관문, 이 정시 성공 전략을 주제로 하기성 선생님께서 특강을 준비하셨습니다. 정시를 앞둔 수험생과 학부모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내일 이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